빛날 화에 덮을게. 빛을 덮었대요. 굳이 덮개까지 등장해서 빛을 덮었대요. 그 상자를 밖에서 볼 땐 안에 든 게 빛인가? 아닌가? 하면서 저 안에 든 게 더 궁금하지 않을까요? 감춰져 있으니까요. 주로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게 바로 화계의 상태이다. 그러니까 내 재능과 끼가 봉인되어 버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언제 그 봉인이 풀릴까요? 우린 그게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사전스푼입니다. 제 영상이 명리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매사 진지한 구석이 좀 있죠. 원래도 노잼 인간이라 별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라이트한 주제로 촬영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주에 화개살 갖고 계시나요? 이 화개살에 대한 카더라가 정말 해도 많아서 모르는 입장에선 환장할 수준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실 만한 대표적인 질문들을 한번 예상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술충미가 있으면 화개살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더 정확한 워딩은요. 진술충미가 있으면 화개살이 될 가능성, 잠재력이 있다. 이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진술충미만 있으면 봉인된 채로 아직은 덮여 있는 거고 그 봉인을 풀려면 특정한 글자들이 와야 해요. 그때 화개살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그럼 이게 나와야겠죠? 그럼 그 봉인을 풀어주는 글자들은 어떤 글자인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진술충미와 짝이 맞는 삼합에 해당하는 글자가 와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겁먹지 마세요. 아주 쉽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요거는 들어보셨죠? 이걸 12개의 지지라고 해서 12지지라고 하는데요. 12지지에는 서로 만났을 때 찰떡처럼 붙는 삼총사가 무려 4팀이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삼합이라 부릅니다. 진토의 삼합, 그러니까 진토의 삼총사는 신자진이 와야 되고요. 얘네들이 뭉치면 수기운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수국이 되었다라고도 표현하고요. 술토의 삼합은 인호술이고 화국이 됩니다. 그리고 축토의 삼합은 사유축이고 금국이 되고요. 미토의 삼합은 해묘미이고 목기운이 강력해지는 삼합이 됩니다. 그렇게 총 4개의 삼합을 만들게 되고요. 이 삼합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오면 그때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만약 내 사주에 진토가 있다? 그러면 어떤 글자가 와야겠나요? 신자진 삼합이니까 자수하고 신금이겠죠. 이 두 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있거나 운에서 올 때 진토의 화개살이 그때 성립이 되는 거고요. 내 사주에 만약에 술토가 있다? 그러시면 오화하고 임목 둘 중에 와야겠죠. 자, 그럼 이쯤에서 다음 질문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봉인이 드디어 풀렸어요. 그럼 화개가 되겠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당연히 오래 봐야 매력이 터집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대기만성형이 많아요. 내공이 깊겠죠? 삶의 기복과 고독도 조금 따르는데 그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 예술성이나 철학성도 더 깊어요. 다 알겠는데 대체 그 근거가 뭐냐? 저라면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저는 성격상 근거가 납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지도 않으셨지만 굳이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결국 진술충미 공통점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진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토는 양력으로 4월, 완전 봄이죠. 역시나 지장간 보니까 어때요? 푸릇푸릇 을목, 봄이 들어있네요. 근데 밑에 보니까 뜬금없이 개수, 겨울이 함께 들어있단 말이죠. 만약에 사주에 진토 혼자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봄의 매력으로 살아가면 되죠. 근데 자신의 삼총사였던 신자진이 주변에 있다면 또는 운에서 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의 진토는 화개살이 성립하고요. 수기운의 봉인도 탁 풀리겠죠. 지장간 속에서 아마 관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물바다, 쓰나미가 되겠죠.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개수는 어떨까요? 계속 뚜껑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개살이 오래 봐야 매력이 터진다는 말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또 하나 있어요. 수기운 중에 임수가 양간이고 개수가 음간이거든요. 양간의 특징은요. 처음에 확
치고 나가면서 시작하는 글자예요. 대신 설익었어요. 음간은 어떨까요? 양간이 시작했던 걸 이어받고 유지시키는데 주력을 다해요. 그래서 음간인 개수는 아주 잘 익은 수기운이라는 거예요. 즉, 어려운 말이지만 신자진 삼합에서 신중의 임수가 새롭게 수를 시작시킨 거고요. 자수를 거쳐서 진중의 개수까지 점점 성숙된 거예요. 이걸 사람으로 치면 초반에 확 치고 나가면서 승승장구를 하겠어요? 개수가? 아무래도 반대겠죠? 해왔던 일을 꾸준히 붙잡아야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대기만성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왜 안 그러겠나요? 누구나 결실을 빨리 보고 싶으니까요. 그만큼 삶의 기복도 좀 크고 고독이 따르지만 그걸 넘어서는 순간 고독도 즐기고요. 내면이 성숙해지면서 종교 쪽에 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말에 화개살은 스님팔자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그래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옛말이지 현대사회에서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절대 아니 되는 감명이고요. 직업이 수천 수만 가지로 이제 다양한데 이렇게 이런 화개살의 성숙한 기운들로 상당한 프로가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예술계, 심리, 철학, 인문학, 할인이나 의료계통, 교육 쪽으로도 잘 나가는 분들 되게 많아요. 또한 설익은 수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어설프지가 않아요. 내공도 장난 없겠죠. 진토만 봤지만 술토, 미토, 축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갈까요? 사주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계속 진토로 설명했으니까 이어서 갈게요. 임수가 있었기에 개수가 생겼다. 이 부분 기억하시죠? 화개살이 봉인이 풀리면 새로운 사건일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일까요? 후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인연, 과거의 일들, 기존에 있었던 일들이 진행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토의 위치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월지의 진토가 있고 화개살이 성립한다면 직장이나 윗사람 관련해서 기존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슈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지에 있다면 이성이나 배우자 관련한 과거의 사건이겠죠. 이런 식으로 위치마다 해석은 달라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화개살은 무조건 안 좋은 거냐? 빛을 덮었다고 하니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봉인되었던 그 기운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을 거고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면 흉이 되기 때문일 거예요. 즉 진토 화개살은 수기운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사주에 수기운이 커졌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응용이 되니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화개살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죠. 화개살, 도화살, 홍염살, 역마살, 각종 살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사주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음양오행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 그 시공간의 음양오행이 내 사주팔자의 거대한 큰 숲이자 메인 재료이고요. 12신살이나 12운성, 십성, 격국 이런 애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조미료라던가 부재료에 지나지 않아요.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김치가 없으면 시작조차 될 수 없듯이 김치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채소들을 넣어서 맛 좋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개살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음양오행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이제 다 찍었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수 있어요. 댓글에 마구마구 달아주시고요.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유축에서 축토가 있는 분들은 화개살 성립이 됩니다. 즉 금기운의 봉인이 풀렸어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화개의 장점이 뭐였나요? 네, 존버정신하고 성숙한 그 장점을 잘 살리셔야 돼요.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일을 제대로 마스터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은 전략이 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